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10월의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는 또다시 황소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애플과 아마존 등의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이 3대 지수가 일제히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을 제치고 시총 1위 자리를 탈환했고 테슬라는 $1,100를 넘어서면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소폭 내리면서 1.56% 선에 마감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강세를 보이면서 94.1선을 기록했는데요. 이에 골드는 $1,800가 무너지면서 $1,785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유가는 11월 4일 열리는 오펙 플러스 회의를 앞두고 상승했습니다. WTI는 소폭 오른 배럴당 $83.5 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제 시장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FOMC 회의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네, 조금 전에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실 신세계 리턴즈의 선견 마스터님께서 또 주말에도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일요일 밤 9시 30분에 무료 온라인 강연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번 주는 이 부채로 인한 금융 위기에 대한 강연을 다뤄주신다고 합니다. 유동성 장세에서 또 테이퍼링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에 대해서 다뤄주신다고 하니까 꼭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참여 방법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해외 선물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로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시면 바로 빠른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입장하실 때 코드는 1515 입력하시면 되고요. 네, 들어오셔서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은 저희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마스터님과 함께 해결해 드릴 내용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 누구일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월요일은 선견 선생 마스터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께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견 선생입니다. 일주일이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제가 출연하고 주말 특강하고 개인 방송하고 하면서 굉장히 좀 빠르게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굉장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오늘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덧 정말 올해도 2달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남은 2달도 성공 투자 이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이 시장 관련해서 면밀히 마스터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지 시각 오후 10시 57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공급망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도 FOMC를 앞두고 관망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골드는 조기 긴축 우려에 1,800선을 이탈하면서 기술적 저항에 부딪히며 실망 매물이 출회하고 있습니다. 오일은 천연가스 급락에도 불구하고 오펙 플러스 회의를 앞두고 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로FX는 유로존이 10월 CPI가 13년 들어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ECB의 고민이 높아졌습니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의 주요 이슈들 체크해 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나스닥과 관련한 외신 기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져온 외신 기사 제목은요. Biden rallies world leaders at G20 to help address global supply chain issues라는 제목입니다. 바이든이 G20 국가들의 공급망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라는 제목인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지 시간 31일 CNBC 뉴스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공급망 문제 해결을 위해서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EU를 포함해 이 14개 나라와 함께 31일 정상회담을 소집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전 세계의 공동 대응을 촉구하면서 특정 원자재에 대한 의존에서 제조, 배송, 그리고 유통에 이르기까지 공급망 생태계 전반을 강화하고 또 다양화하기로 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공급망 병목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간 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국내 조치에 대해서도 소개를 했는데요. 국방 비축 물량을 신속하게 반출하기 위해서 관련 권한을 국방부에 일임하기로 했다라고 말했고, 또 공급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멕시코와 또 중미 국가들의 기술 지원 자금을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지나 로몬도 상무장관이 내년 다자간 회담을 통해서 글로벌 공급망 구축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노동 문제와 기후변화 대응을 언급하면서 공급망 회복의 당위성 또한 강조했는데요. 세계 공급망은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와 소비자 수요 급증, 그리고 노동력 부족, 해외 제조업 지연으로 인해서 운송비 상승과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달 초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해상 화물의 40%를 차지하는 캘리포니아 항구인 로스앤젤레스와 롱비치에서 연중 무휴 운영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시황은 맞선님과 함께 추후에 나눠보도록 하고요. 먼저 현재 나스닥 시세 보고 오겠습니다. 현재 나스닥은 0.27% 하락한 15,798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나스닥 구간에서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야 할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매도 들어오셨네요. 네. 네, 지금 단기적으로 매도를 제가 좀 들었고요. 네. 어차피 지금 10시 반에 시작해서 네. 한 30분가량 지금 지난 상태고, 지금 같으면 방향성을 일단 좀 설정을 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차트 보시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봉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 잠깐 보시면 지금 일봉상 음봉으로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빠지고 있죠. 빠지고 있는데 분봉 잠깐 볼게요. 저는 이제 3분봉을 위주로 보거든요. 3분봉을 제가 10시 반부터 여러분들한테 자리 한번 찍어 드리려고 계속 보고 있었는데 사실은 자리는 일단은 놓쳤습니다. 자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 제시해 드리려고 했던 자리가 15,808 라인이네요. 15,808 라인 이거 돌파하고 저항 시에 한 6점 캔들 됩니다. 15,808 라인 돌파하고 저항 시에 일단은 매도를 쭉 보시라고 제가 찍어 드리려고 했는데 6분 전에 지났죠. 6분 전에. 자, 일단 여러분 지금은 매도 쪽으로 일단은 보셔야 됩니다. 당연히 일봉상 보시면 큰 추세는 당연히 매수 쪽은 맞는데요. 매수 쪽은 맞는데 오늘 일봉상 고점이 어딘지를 일단은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도 그렇죠. 50, 20, 100 단위로 끊는 거를 좋아하죠. 이 시장의 지수들도 마찬가지인데 16,000포인트에서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6,000포인트에서 지금 914니까 한 85포인트 정도, 85포인트 정도라고 하면 틱수로 치면 한 350틱 정도 되겠네요. 350틱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0분 내로도 갈 수 있는 그런 틱수이기 때문에 일단은 큰 그림은 매수 쪽으로 보는 게 맞지만 지금 현재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 쪽으로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유리해 보인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PPT를 잠깐 좀 볼게요. 지난주 복귀를 좀 해야 되거든요. 네. 네.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복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슈 한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네.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애플하고 아마존이 예상치의 하회에도 제 타이틀을 묻지마 매수로 일단은 정했는데 미국도 지금 작년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바쳤던 그런 현상과 지금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개미들, 소위 이제 소액 투자자들이 지금 지수를 바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일단은 보이고 있고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입니다. 사상 최고치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지금 길을 가고 있다. 옆에 타이틀 보시면 마지막 불꽃 쇼가 될 것인지라고 제가 타이틀을 일단 걸었는데 이거는 후에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기간적인 계절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11월입니다, 여러분. 11월이고 12월이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이제 9월, 10월은 회계연도가 바뀌기 때문에 미국은 굉장히 중요한 달이고 12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실무적으로 보면 휴가를 갑니다. 애널들이나 아니면 매니저들이 12월은 굉장히 좀 쉬는 날이 많잖아요. 그래서 휴가를 12월 중순부터 뭐 2주에서 한 달간 그렇게 네, 실질적으로 굉장히 길게 가기 가더라고요. 때문에 실질적으로 1년의 휴가를 그때 다 쓴다고 보면 되거든요. 네. 실제로 매매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2월 중순부터는 거래량이 굉장히 급감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는 시간은 한 달 반 정도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 12월 중순에서 1월 초까지 한 3주 정도는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급감을 한다. 거의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급감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주식이든 국내 선물이든 해외 선물이든 수급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수급이 거래량이죠. 거래량이 붙어줘야 우리가 수익도 낼 수가 있고 어떤 포지션 변경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한 달 반 정도 남았기 때문에 한 달 반 정도가 남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6,000포인트까지 지금 85포인트가 남았는데 굉장히 애매한 지금 지수 구간이거든요. 네. 항상 어떤 보이지 않는 시장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은 우리 가격 설정을 굉장히 애매하게 하는 그런 성향이 있죠. 그래서 16,000포인트를 지금 언제 넘을 것인가? 혹시 여기서 눌림을 좀 크게 주고 16,000포인트를 때릴 것인지 아니면 오늘 내일 중으로 오늘 내일 혹은 이번 주 중으로 제가 노란톡에 일단은 내일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아침에 노란톡에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릴 예정이에요. 내일하고 내일 모레 16,200포인트까지 일단 뚫었다가 다시금 15,000포인트로 내려오는 그런 조정을 줄지 일단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장세이다. 자, 여러분 큰 프레임은 당연히 매수 방향이지만 지금은 매도 방향도 적극적으로 보실 수 있는 기회다라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번 주에 또 내일 모레 수요일 날 5일 지표가 있죠. 항상 수요일은 5일 지표가 있는데 이번 주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100만 배럴로 공급을 늘릴지 아마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공급을 늘리면 지금 5일 같은 경우에는 85달러 선에서 일단 조금 내려온 구간이고요. 자, 가장 중요하죠. 목요일 날 새벽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날 새벽에 FOMC. 테이퍼링은 거의 레포팅을 보면 99% 시행을 한다라고 일단은 보고요. 로드맵을 발표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겠죠. 제가 초창기 때부터 굉장히 강조를 드렸던 건 실제로 어떤 이슈가, 어떤 뉴스가, 어떤 정책이 발표가 될 때 시장 참여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뉴스로 듣는 것은 결과론적인 얘기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립니다. 자,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가 있어요. 좋은 반응과 나쁜 반응이 나올 수가 있는데 제가 왜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냐면 테이퍼링 자체는 자, 제가 2달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금리 인상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테이퍼링이 중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파월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멘션을 하는 게 뭐냐면 금리 인상은 차후의 이야기이다. 어떤 지표들을 보고 나서 빠르면 2023년 하반기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계속 나오던 얘기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기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내년에도 테이퍼링 한 7월 달에 한 8개월간 지속이 돼서 7월 달에 끝나면 바로 금리 인상할 수 있다라는 뉴스가 어저께 오늘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죠. 여러분들 하나의 쇼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책을 위반하는 자들 그리고 정책을 시행하는 자들은 시장의 충격을 굉장히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위 얘기하는
거짓말을 조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선의의 거짓말을. 그렇기 때문에 테이퍼링은 금리 인상으로 가는 하나의 단계다라고 계속 제가 2달 전부터 강조를 드렸고, 자, 시장의 반응이 어떨 것이냐. 예전에 테이퍼링을 시행했던 거하고는 조금 다른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단 테이퍼링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시장에 충격을 줄 것이다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충격을 주기는 줄 것인데 그 충격이 예년만큼은 아닐 것이다라는 이런 관측이 또 한 가지가 나오죠. 예전에 테이퍼링을 했던 히스토리를 보게 되면 갑자기 했습니다. 갑자기 해서 시장에 굉장히 많은 충격을 줬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얘기가 나온 게 작년부터 나왔거든요. 딱 1년 됐습니다. 작년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은 아마 수백 번, 일주일 내내 수백 번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수백 번 들었고 시장 참여자들도 수백 번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에서도 그런 게 있죠. 어떤 이슈나 뉴스가 딱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악재임에도 불확실성의 해제라고 해서 호재로 둔갑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이퍼링의 로드맵을 목요일 날 아마 새벽 4시 정도 아마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로드맵을 발표를 하게 되면 시장에 충격은 줄 것이되 그 충격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불확실성의 해소로 인해서 호재로 오히려 호재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관점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5번째는 뭐냐면 금요일 날 비농지표가 또 발표가 되고 실업률도 일단 발표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가 이번 주에도 굉장히 산적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스터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그 FOMC 회의에서 좀 테이퍼링에 대해 언급을 할 것이라는 것은 사실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측이 이미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좀 선방영이 되어 있다라고 좀 보는 관측이 많던데 네네. 그렇다면 선방영이 됐다라는 말은 시장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네. 포커스를 하나 제가 다시 좀 짚어드리면 네. 자, 이 말씀은 제가 지금 안 드렸는데요. 예. 그러니까 내일 드릴 말씀인데, 자, 테이퍼링은 언급을 할 거예요. 근데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금리 인상에 관해서 지금 한 일주일 사이에 굉장히 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어차피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금리 인상에 대해서 지금 거의 180도 달라졌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네. 압박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도 일단은 계속해서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떤 멘션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을 조기에 시행할 수 있다라는 이런 폭탄 발언이 나온다라고 하면 예전에 테이퍼링을 전격적으로 시행했던 그만큼의 시장의 충격이 굉장히 클 것이다라고 보고요. 네. 만약에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테이퍼링에 대한 로드맵만 일단은 제시를 한다. 뭐 8개월이든 6개월이든지 간에 저는 개월 수는 사실은 크게 상관 있다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봤자 뭐 한 2개월 정도의 차이기 때문에 개월 수는 크게 상관없다라고 저는 보는데 테이퍼링을 일단은 발표를 하면 제 예상으로는 일단은 시장의 충격은 조금 주되 이게 나스닥 선물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예. 라고 기술적으로 보면요. 예, 불확실성이 그렇게 해소가 됐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테이퍼링을 어떻게 발표하느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그겁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이걸 어떻게 느끼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프레임은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시장의 충격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충격이 있느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그래도 며칠간 충격이 있느냐의 문제고, 자, 단기적으로 충격이 있을 때는 이게 향후에 뭐 예를 들면 오늘 시장이 조금 빠지더라도 내일 반등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스탠바이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기 때문에 노란톡 들어오셔서 오전마다 제가 올려드리는 성견 브리핑 그거 보시고, 그리고 제가
멘트 날려드리는 것들 유념해서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나스닥 복귀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나스닥 선물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에 대한 타이틀을 제가 좀 달았고요. 네. 15,909가 오늘 주간장이었습니다. 오늘 주간장이었고, 자, 완벽한 V자 반등을 지금 일단은 그렸는데, 여기에서는 매수 포지션도, 매도 포지션도, 자, 큰 그림은 당연히 매수 포지션이지만, 우리가 지금은 굉장히 장을 많이 흔들고, 불확실성이 아직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매도도 적극적으로 보실 수 있는 포인트다. 매수와 매도가 혼재되어 있는 양상이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첫 번째 자리를 일단 조금 찍어드리면요. 자, 이 주황색 첫 번째 박스인데요. 5일선입니다. 5일선인데요. 15,710포인트 정도, 15,710포인트 정도 일단은 내려왔을 때 매수 포지션을 한번 보시거나 15,700포인트, 710포인트입니다. 이때 매수 포지션을 기다리셨다가 한번 보시거나, 자, 오늘도 3분봉을 일단, 오늘은 제가 특이하게 분봉까지 일단 같이 봐드리고 있는데, 3분봉을 보면 굉장히 지금 많이 흔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5,808 라인에서 808 라인에서 한 40포인트 정도 일단은 160틱이죠. 160틱 정도 단기적으로 일단은 수익 구간이 일단은 나왔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관망을 하신 다음에 자, 15,790포인트 정도네요. 15,790포인트를 일단은 깨고 저항을 받으면 다시 매도 포지션을 단기적으로 보시는 이 두 가지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선물 일단은 좀 보겠는데, 네. 이거는 제가 21일 날 올려드린 노란톡에 올려드린 내용입니다. 자, 나스닥이 이렇게 V자 반등을 이렇게 한 달 반 동안 한 달 내렸고 2주 동안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한 달 반 동안 V자 반등을 완벽하게 그리는 거에 비해서 국내 선물 차트를 보면 굉장히 조금 이상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정확히는 19일이고요. 19일이고 이걸 올려드린 거는 21일입니다. 제가 멘트를 해드린 건 19일, 이걸 올려드린 건 21일인데 노란톡에 A 구간의 하락 추세선에 비해서 B 구간의 반등 추세선이 굉장히 약하다. 자,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미국 나스닥 선물 시장이 V자 반등을 그리는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반등이 굉장히 약하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그냥 기술적 반등일 뿐이지 진정한 반등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자, 큰 추세선을 일단은 볼게요. 자, 2주가 지난 시점입니다. 제가 10월 21일 날 처음으로 차트를 띄워드리고 2주가 지난 시점에서 보시면, 자, 딱 보시기에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대추세입니다. 대추세로 하락 추세거든요. 제가 저번 주에도 방송에서 바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굉장히 큰 하락 추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9월 달에 이게 페이크 차트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제가 9월 초에 말씀을 드렸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조정이 나오면서 굉장히 작은 돛지봉이 나왔습니다. 금요일 날 굉장히 큰 하락이 나왔고요. 추세를 보시면 큰 하락 후에 하락 몸통의 3분의 1에서 2분의 1의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요. 큰 하락 후에 하락의 3분의 1에서 2분의 1의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옵니다. 대추세에서 굉장히 큰 하락을 예고하는 이런 차트다. 라는 게 사실은 지금 이 시간까지는 맞는 제 분석하는 게 일단은 맞다라고 제가 설명을 일단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주식하시는 분들은 반등이다, 오른다라고 굉장히 좋아하셨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식을 하시든 인버스를 하시든지 간에 선물은 주식의 미래 가격이기 때문에 국내 선물과 해외 선물은 꼭 같이 분석을 하고 보셔야 된다라는 걸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별로 저는 크게 기대를 안 합니다.
추세가 굉장히 큰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물론 내일 이게 굉장히 많이 뚫고 올라갈 수도 있죠. 지수는 신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나스닥 선물을 일단 본다라고 하면 일봉상 굉장히 조금 많이 빠지고 있고요. 빠지고 있고 내일 우리나라 선물 시장 그리고 주식 시장에도 악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국내 선물도 지금 국내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언급을 해드리는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식과 국내 선물 두 가지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국내 선물하고 코스피 지수 한번 찍어드린 적이 있는데,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저점 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일단 조금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닝 시즌입니다. 어닝 시즌이고 시장이 예상을 했던 것보다 굉장히 큰 서프라이즈 어닝이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되기 때문에 V자 반등 일단은 그리고 있는데, 사실은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V자 반등을 크게 그릴 만한 모멘텀은 없습니다. 오늘 이제 수출이 굉장히 호조다라는 호재는 발표가 됐지만 굉장히 이상하게 조금 묻히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국내 선물은 제가 추세선을 일단은 좀 계속 노란톡에 국내 선물 굉장히 조금 중점적으로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 당연히 중요하지만 여러분 또 주식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해외 선물에 대한 해칭을 지금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국내 선물과 주식은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큰 하락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보세요. 자, 큰 하락의 2분의 1과 3분의 1이 기술적 반등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자, 여기서 큰 하락의 2분의 1 내지 3분의 1이 기술적 반등으로 왔습니다. 이게 만약에 더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 밑에 PPT 자료가 보이지 않는 선까지 일단 뚫는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2주 전, 4주 전부터 강조드린 2,750포인트,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360포인트를 테스트하러 갈 수도 있다라고 일단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항생 볼게요. 자, 항생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노란톡에 이것도 이제 제가 방송 시간이, 우리 신세계 방송 시간이 제가 드릴 말씀은 굉장히 많은데 어쩔 수 없이 생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좀 축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있거든요. 노란톡 여러분 안 들어오신 분들 빨리 들어오시고요. 항생 선물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6,223이 단기 고점인데, 자, 26,400포인트를 이게 만약에 뚫어버리면 굉장히 애매한 구간이 돼버린다. 그런데 26,223포인트에서 멈췄기 때문에 하락장이라고 일단은 보시면 됩니다. 항생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지금 V자, U자 반등을 그린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차트 잠깐 볼게요. 자, 여기서 이게 지금 9월 초입니다. 9월 초부터 U자 반등을 그리면서 큰 폭의 상승을 가져왔지만, 차트를 조금만 더 늘려볼게요. 조금만 더 늘려보면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한 것 중에 그냥 기술적 반등일 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린 요 일목자리 있죠? 일목자리까지 찍고 다시금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고, 자, 두 가지 포인트를 제가 조금 잡아드릴게요. 야간장봉 잠깐 보겠습니다. 네. 지금 야간봉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야간봉입니다. 항생은 주간봉이 있고 야간봉이 있거든요. 야간봉 같은 경우에 지금 양봉을 일단은 그리고는 있는데, 자, 두 가지 포인트 제가 잡아드릴게요. 이게 반등이 온다라고 하면 25,500포인트까지 단기 반등이 일단 올 것이고, 추세대로 매도를 찍는다라고 하면 밑에가 뻥 뚫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포인트는 조금이고 내려갈 포인트가 많이 보인다라고 하면 당연히 매도 포지션이 유리하겠죠, 여러분. 네. 실전 매매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속담에 누울 자리를 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갈 선인가, 어느 정도 올라갈 그런 범위가 나오는가를 일단 보신다라고 하면, 제가 박스 그려 드린 대로 밑에가 이제 뻥 뚫려 있죠. 뻥 뚫려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실 분은 25,500포인트까지 일단은 좀 보신 다음에 이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다시 리셋을 하시는 게 낫고요. 밑에가 뻥 뚫려 있기 때문에 내일 어차피 항생 야간장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매도 관점을 일단은 제시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나스닥과 국내 시장 그리고 항생까지 이슈와 함께 그리고 지난주 이 복귀까지 꼼꼼히 살펴봐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 골드도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현재 먼저 골드 시세 보고 오겠습니다. 골드는 현재 0.75% 상승한 1,797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골드 구간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야 할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매수 들어주셨네요. 조금 늦었죠? 관망을 제가 준비 시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관망을 일단은 좀 할까 하다가 네. 매수를 갔는데 예. 자, 잠깐 보겠습니다. 차트를. PPT를 먼저 볼게요. 네. 자, 골드는 일단 역시 목요일과 금요일이라는 타이틀을 제가 적어 드렸습니다. 네. 이번 주에 굉장히 큰 이슈들이 많아요. 목요일에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네. 있고요. 금요일에 비농지표, 골드 그렇죠. 3대 지표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비농지표, GDP 실업률 중에 비농지표와 실업률이 금요일 날 있기 때문에 자, 금요일과 목요일에 집중적으로 실전 매매 하시는 분들은 그때 매매를 하시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 잠깐 보면 골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5분봉을 주로 보거든요. 자, 5분봉을 보게 되면 지금 나스닥이 자, 여러분 나스닥과 골드는 제가 하루하루 커플링이 되는지 디커플링이 되는지 하루하루 체크를 하셔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스터는 그런데 네. 나스닥은 3분봉 보시고 네. 골드는 5분봉 보시고 이렇게 따로 보시는 뭐 특별한 이유는 영업 비밀인데요. 제일 잘 맞습니다. 예, 단기적인 추세를 본다라고 하면 제 네. 경험상으로는 나스닥은 3분봉, 골드는 그렇군요. 5분봉이 제일 잘 맞습니다. 그런 또 최고급 정보를 이렇게 또 알려주시다니 감사합니다. 네, 제가 어떻게 이렇게 토로를 해버렸네요. 자, 골드와 나스닥 선물은 항상 매일매일 커플링이 되는지 디커플링이 되는지 매일매일 체크하시라고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자, 나스닥 보면은 일봉상 음봉 나오고 있고요. 골드 보시면 일봉 보겠습니다. 자, 일봉상 양봉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얘네들이 헤어져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5분봉 일단은 보시면 나스닥이 굉장히 조금 많이 눌림을 주면서 음봉으로 빠지기 때문에 골드가 골드가 상승을 한 이런 모습을 일단은 보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2주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골드는 무조건 갖고 있으면 1,800달러는 한번 찍는다. 아래에서 물려 있어도 1,800달러는 한번 찍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또 우스갯소리지만 뭐 비법이라고 하면 비법이거든요. 요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단기적으로는 지금 5분봉 보시면 자, 골든 크로스 나오면서 장대 양봉으로 쭉 뻗고 있습니다. 추세가 오늘 이제 5시부터 보면 추세가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이런 매수 추세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일단은 매수를 일단은 보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 제가 포인트 하나 좀 짚어드리면 1797.0입니다. 1797.0 돌파를 하고 지지를 할 때 매수 들어가시는 거고요. 여러분들 혹시나 이런 분들 계실 수가 있어요. 지금 1797.0 밑에 있으니까 여기에서 매수를 들어가서 나는 더 큰 수익을 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위험합니다. 그거는 5일선 단기적으로 지금 5분봉을 보고 있잖아요. 5일선과 21선을 찍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골드는 원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1797달러를 지지하는 것을 보시고 돌파 및 지지하는 것을 보시고 매수 방향을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오일도 한번 볼까요? 오일 좀 짧게 보겠습니다. 네. 오일은 오늘 무조건 해야 되는 날이라. 그렇군요. 자, 오일은 타이틀 맥점만 노린다로 제가 정했는데요. 노란톡에 사실은 굉장히
시간도 많이 쓰고 에너지를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양질의 정보를 제공을 해드려야 되고 네. 매일매일 제가 분석을 해서 올려드리고 있고 이게 사실은 그래요. 그 새벽에 미국장이 끝나고 여러분들 출근하시는 시간이 7시, 8시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뭐 5시, 6시에 일어나서 분석을 한 다음에 바로 올려드리거든요. 이걸 또 기초로 정독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시장의 대응이 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뭐 여러분들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여러분들 정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80달러 선까지는 제가 내려올린다. 이때를 노려라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고, 자, 80.64달러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정확한 값을 한번 좀 볼게요. 자, 이날 저점이 80.58달러네요. 80.58달러까지 정확하게 21선을 찍고 지금 다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박스를 몇 개를 그어 드렸는데 박스를 하나로 좀 줄여드리면 21선입니다. 21선. 다시 한번 21선이고요. 여기가 81.81달러네요. 한 82달러 선까지 눌림 주는 모습을 본 다음에 매수를 가시는 게 일단은 나은데 요일을 제가 정해드린다라고 하면 우리 이제 오일 재고 지표가 수요일 날 새벽에 있죠. 수요일 날 새벽에 있기 때문에 수요일 날 새벽이라고 하면 이제 목요일 넘어가는 그 시점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좀 기다리셨다가 그때 스윙 매매로 한 2, 3일 정도 보유하는 이런 스윙 매매로 하시면 여러분들 수익 내시는데 굉장히 좀 수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 요거 기억하세요. 맥점만 노리는 겁니다. 제가 노란 톡에 띄워드리는 일단 맥점만 노리시면 되겠습니다. 오일 여기까지입니다. 네, 골드에 이어서 또 오일까지 짚어봐 주셨습니다. 또 영업 기밀까지 아낌없이 나눠주셨는데요. 네, 노란톡 통해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매일 상세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품군에 대해서 상세히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네, 바로 스캔하셔도 되고요. 샵 0082로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실 때 1515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시청자분들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오늘은 이 니케이 지수까지 여쭤보는 분들도 있던데요. 또 저희 마스터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려드리던데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화면 보고 네,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 보고 오시죠. 네, 지금 또 이번 주도 그렇고 또 11월 이제 1일이 됐죠. 산적해 있는 이슈가 많다 보니까 많은 질문들을 주셨는데요. 바로 첫 번째 질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박춘배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이고요. 테이퍼링이 실시가 된다면 한국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앞서서 또 이슈에서 잠깐 얘기해 주신 부분과 좀 일맥상통한 것 같긴 한데요. 네. 일단 제가 정리를 하는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테이퍼링이 실시된다라는 건 시장의 부정적인 요소임에는 분명합니다. 네. 근데 어떻게 시행을 할 것인가 또 일단은 좀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개월 수는 일단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우리가 알고 맞으면은 아프지 정신을 잃지는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비유가 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테이퍼링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1년 동안 굉장히 좀 많이 이슈화가 됐고 뉴스가 됐고 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이슈화가 되고 있고요. 우리가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을 얼마나 줄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죠.
예년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굉장히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급락을 할 것인지 아니면 반등에 오히려 호재로 작용해서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것인지가 일단 중요합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보시면 제가 국내 선물 차트 아까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조금 드렸다시피 대세 하락장의 기운이 굉장히 좀 많이 느껴지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나스닥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이 디커플링으로 가는 게 명확하게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따라서 미국 시장에 충격을 덜 주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에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래서 제가 뭐 한두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국내 선물 360포인트나 주식 같은 경우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 2750포인트 단기 저점 테스트를 하러 갈 가능성도 농후하다라고 일단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테이퍼링 플러스 이제 금리 인상이 어떻게 언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은 이번에는 안 나올 것 같다라는 게 일단은 제 예상입니다. 왜냐하면 테이퍼링 하나만으로도 일단은 시장에 충격을 주기는 주거든요. 거시적으로 주기는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금리 인상까지 만약에 얘기를 해버린다라고 하면 시장에 더 큰 충격, 진짜 배기가 나오는 겁니다. 금리 인상은 그 카드를 오픈을 해버리면 시장에 더 큰 충격이 오기 때문에 금리 인상 얘기는 이번에는 안 할 것 같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 예상이고 테이퍼링이 일단 시작되면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시장에는 미국 시장은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는 타격이 좀 세게 올 것 같다라는 게 제 예상입니다. 네, 알려진 재료만 다루느냐 아니면 알려지지 않은 재료도 함께 다루느냐에 따라서 이번 FOMC에 대한 좀 시장의 반응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스타일리치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이고요. 미국 테이퍼링도 예정되어 있고 또 한국도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대주주 양도 소득세 부분도 있고 해서 좀 올 연말 장은 조정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마스터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거든요. 사실은 큰 프레임으로 보면 네. 오늘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린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질문 주신 게 다 이제 공통된 거거든요. 증시 조정은 당연히 이제 온다라고 일단은 보는데 제가 시나리오 두 가지를 일단은 말씀을 드렸어요. 제일 조심하셔야 될 곳이 어디냐면 누구나가 다 긍정적인 거를 얘기를 할 때를 조심하셔야죠. 주식하시거나 아니면 뭐 해외 선물도 마찬가지고 지금 증권사 레포팅을 보면 뭐 3,450에서 3,500까지는 일단 오를 것이다라는 레포팅이 어제 오늘 이제 계속 쏟아지고 있고 저도 9월 달에 3,500선까지는 일단은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떤 뉴스와 어떤 이슈든지 간에 3,450을 가느냐 3,500을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지금 당장 3,500을 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4,000으로 이게 오를까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언제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거를 일단은 내일이라도 간다라고 하면 모레는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뭐 증거사 레포팅과 같이 3,500을 찍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당장 다음 주나 당장 다다음 주에 제 얘기대로 2,750을 찍은 다음에 3,500을 갈 수도 있고요. 3,500을 간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2,750을 찍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산타랠리도 일단은 좀 고민을 해보긴 해봐야 되는데 일단 제 생각에는 연말까지는 소폭 상승의 기류가 일단은 갈 것이다. 단 2,750포인트를 테스트하는 건 연말까지는 2,750포인트 테스트를 저는 가리라고 봅니다. 그 이후에 2,400포인트 제가 2차적으로 말씀드린 2,400포인트로 가느냐 아니면 어떤 모멘텀으로 인해서 3,000을 뚫고 3,400, 500까지 가느냐 이거의 문제고요. 여러분들이 실전적으로 실전 매매를 통해서 어떤
포지션을 정하신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국내 증시가 굉장히 좋아졌을 때 3,400, 3,500포인트까지 찍었을 때 그 이후에 나는 어떤 포지션과 어떤 해칭 전략을 쓰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올해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네, 스탕리치님께 좀 충분한 답변이 되셨길 바라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또 다음 질문 만나보겠습니다. 이 기자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미국과 한국의 국채금리 방향이 왜 다른지 궁금합니다. 미 국채금리는 최근 내리막이고 한국 국채금리는 오르막이어서요 하고 보내주셨거든요. 요즘에 뉴스나 이런 거를 보면 국채금리에 관한 특히나 미 국채금리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조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이번 주에 원래는 저번 주에 주말 특강에서 하려고 했는데 이번 주 주말 특강에서 미 국채 심리, 미 국채 10년물 국채 금리 국채에 관해서 주말 특강 때 일단은 보여드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경제 상황이라는 건 제가 프레임만 좀 말씀을 드리면 경제 상황이라는 거는 180도에 놓여져 있다. 한 일직선상에 놓여져 있다. 단 경제 상황과 어떤 시점에 어떤 정책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 경제 상황이 우리가 경제 이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제가 주말 특강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주말 특강에서 제가 한번 심도 있게 담아드리고요. 이번 주 내지 다음 주에 들어오시면 노란톡에 일단은 들어오셔서 주말 특강 참여하시면 1시간 안에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네, 또 저희 방송 시간이 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 모든 내용을 좀 담을 수가 없어서 노란톡 들어오셔서 또 주말 특강 또 함께 하시면은 또 보다 더 이해하시기가 또 용이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지병수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네, 항상 보면은 이 나스닥과 한국이 좀 반대로 가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뭘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지금 미증시는 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좀 한국 시장이 좀 지지부진해서 그런 것 같거든요. 저희가 지금 시간이 좀 많지가 않아서 짧게 대답 부탁드릴게요. 네. 왜 반대로 가는가? 나스닥은 미국 시장은 오르는데 왜 한국 시장은 이렇게 내리고 있나? 중국과 한국 시장이 지금 내리고 있는데요. 중국과 한국 시장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거라고 일단은 저는 보고 있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급이 굉장히 많이 몰려서 위로 치고 있는 거다라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이 하락이나 조정을 받을 때 더 큰 하락이 중국과 한국에 올 것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좀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또 지금 미증시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어닝 시즌으로 인해서 좀 실적이 잘 나오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마치기에 앞서서 좀 한 말씀 덧붙여 듣겠습니다. 네, 어차피 내일도 일단은 제가 방송 출연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많이 드릴 거지만 이런 시장이 굉장히 사실은 선물하시는 분들한테 재미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매수매도 양방에 다 열려 있는 시장이고. 해칭 전략이나 아니면 포지션 전략만 잘 짜시면 여러분들 연말에 또 큰 수확을 얻으실 수 있는 이런 장세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1월 달은 집중하셔서 방송도 많이 들어주시고 노란톡도 많이 들어오시고 오전마다 성경 브리핑 정독하시면 많은 정보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월 달은 기회의 장이 될 수 있으니까 준비 철저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또 연말까지 또 올해가 2달여밖에 남지 않았죠. 남은 2달도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성공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네, 주말 강의뿐만 아니라 또 2주 완성 프로그램도 계속해서 성경 마스터님께서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평일에도 열공하는 분들을 위해서 2주 완성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투자에 필요한 알짜 정보만을 골라 담아서 2주 만에 이 해외 선물을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참여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샵 0082로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직 남아있는 궁금증들은 노란톡 계속해서 방송 이후에도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이야기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로 신세계라고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시면 빠른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